안녕하세요. LA의 피투쇼입니다. 혼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코인 가격도 하락하고 있죠. 하락 원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먼저 오늘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미네폴리스 연방 요원들이 알렉스 프레티를 총격하는 영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주장과 모순됩니다. 총격 사태가 벌어졌는데 연방 요원들, 정확히는 이민 단속국 요원에게 미국 시민이 사살되었습니다. 이유는 알렉스 프레티가 9mm 반자동 권총을 들고 미국 국경 순찰대원에게 접근했으며 요원들이 그의 무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래서 사살을 했다라고 국토안보부가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격렬하게 저항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다가 결국 사살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 남자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뺏고 나서 저항하려고 하자 사살한 걸로 일단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살짝 험악해지고 있는데 이러다 폭동이 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코인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연결이 됩니다. 자, 프레티 살해 사건 이후 상원 공화당 위원들이 국토안보부 DHS 예산 삭감을 거부하면서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놈들 미국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사살을 하는 이런 놈들에게 예산을 지원을 해줘? 안 돼. 다 잘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은 삭감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 달 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 정부 셧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역대 최장기간의 셧다운이 있었죠. 그게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고 미뤄놨는데 1월 달에 다시 한번 협상이 있어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협상이 안 돼서 미국이 셧다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벌써 경험을 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혼돈의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는데 제롬 파월도 정보가 있어야지 어떤 결정을 내리지 하면서 미뤄왔던 걸 기억하고 있죠. 투자 자산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폴리마켓의 예측입니다. 1월 31일까지 또다시 미국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까요?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77%의 가능성입니다. 77%의 가능성으로 셧다운.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9%였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상승했습니다. 거의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큰 변화가 없다면 거의 셧다운이 되겠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셧다운이 된다면 클래리티 액트 이건 어떻게 되나요? 미국 정치인들 돈 안 주면 일 안 합니다. 결국 이것도 지연될 수 있다. 갑자기 속상해지는데 27일에 미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습니다. 그게 발전적으로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월급 안 준다 그러면 갑자기 나 몰라 하고 이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자, 또 한 가지 시장에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차트, 어떤 차트일까요? 떡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일본의 엔화입니다. 엔화가 갑자기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왜? 미국 연준에서 개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엔화가 하염없이 미끄러지고 있었는데 연준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엔화가 무너진다면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엔화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리버스 청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뉴욕 연준에서 트레이더를 대상으로 전화회의 이걸 레이트 체크라고 합니다. 알아보는 겁니다. 환율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데 이건 엔화를 사들이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연준에서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겠고 엔화의 가치가 상승하겠죠.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그래도 생기잖아요. 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공급이 증가하면 달러 가치는 약화됩니다. 유동성이 늘어나 위험자산이 수혜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엔화 강세는 2024년 8월과 같은 급락을 먼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후 시장은 안정되고 반등세로 전환될 것입니다. 위험자산이 수혜를 입게 되지만 먼저 급락이 올 수 있다라는 해석이에요. 자, 연준이 엔화 개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준은 이를 위해 새로운 달러를 발행한 후 엔화를 매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엔화 가치가 상승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합니다. 미국 정부는 달러 약세로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습니다.
미국한테 좋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자, 미래 부채 부담이 인플레이션으로 상쇄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달러 부채가 있다면 달러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1억 달러가 얼마 안 됩니다. 예전 대비 반 정도의 가치만 있게 된다면 빚을 반으로 잘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상쇄시킬 수 있다. 달러 가치 하락으로 수출이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 적자가 감소하게 되겠죠. 자산 보유자에게는 이러한 개입이 큰 폭의 상승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산이라면 하드 자산이 유리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 같은 비트코인이 지금은 시들시들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만큼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자산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연준의 금리 발표 1월 28일입니다.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은 2.8%, 금리 동결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97%. 이번에는 뭐 보나마나 동결이겠지만 연준의 제롬 파월이 뭐라고 그 다음을 얘기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연준의 제롬 파월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5월이면 떠나갑니다. 차기 연준 의장의 의지가 중요할 텐데 다음 연준 의장은 누가 될까요?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블랙록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차기 연준 의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가 차기 연준 의장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 금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정말 격동의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격동의 한 해를 맞을 준비가 되셨는지요? 격동이라면 떡락만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정신없이 흔들릴 수 있다. 매우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올 한 해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